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사우스브리 칩에서 제어되는 두 번째 인터페이스인 USB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간단한 진단 수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SB 인터페이스 동작 원리로는 사우스 브리지 칩에 DCO 볼트 VCC가 인가되면 내부 회로가 동작을 하여 USB 인터페이스에 플러스 데이터 핀으로 고레벨 신호가, 마이너스 데이터 핀으로는 저레벨 신호가 공급된다. 동시에 메인보드 사우스 브릿지 칩의 USB 모듈에서 계속적으로 USB 인터페이스에 플러스 데이터 핀과 마이너스 데이터 핀의 전압을 측정한다. 사우스 브릿지 칩의 USB 모듈이 전압을 감지하면 USB가 작동 준비 완료되었음을 인식한다. USB 통제 칩은 메인보드에 USB 버스를 향하여 데이터 신호를 전송한다. 메인보드가 데이터 신호를 받은 후 조작 시스템에서 새 하드웨어를 발견한다. USB 장치 구동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설치 완료 후 USB에 접속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USB 인터페이스 회로 구성은 USB 연결 소켓, 칩 인덕터, 어레이 칩 저항, 휴즈 저항, 사우스 브릿지 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SB 인터페이스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로 주로 프린터, 스캐너, 웹캠, 디지털 카메라,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 있다. USB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빠르고 호환성이 좋고 핫스왑을 지원한다. 핫스왑이란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탈착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 USB 쪽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핫플러킹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USB 장치가 요거 말고 우리가 PS2 포트가 있었죠. 그 PS2 포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마우스나 키보드 PS2 포트를 꽂으면은 동작 자체는 안 하죠. 근데 USB 같은 경우는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도 뺐다 꽂아도 동작을 하는 핫플러킹을 지원한다 하고, 이것이 이제 그 USB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PS2 포트처럼 USB 포트도 우리가 핀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핀맵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핀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3.1을 지원하던 뭐 3.0을 지원하던 이 포트가 있는데, 이 핀맵은 요 1번 핀이 VCC 핀이에요. 4개 핀이 있죠. 4개. 그래서 1번 핀이 VCC, 2번이 데이터 마이너스, 3번이 데이터 플러스, 4번이 그라운드죠. 항상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VCC, 여기가 그라운드, 2번이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이 데이터 통신이죠. 통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라인입니다. 일단은 USB도 VCC를 공급해줘야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컨트롤은 어디서 한다? 바로 사우스 브리지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핀맵을 정확히 알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뭐니 뭐 VCC를 재는데 데이터를 하는데 전압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핀맵을 알아야 되니까 뭐 기본적인 핀맵은 여러분들이 뭐 꼭 데이터 시트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애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회로를 보면요, 요즘 나온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스탠바이 전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용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USB 전원을 껐을 때 스탠바이 전원을 공급 안 하게끔 하는 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스에서 USB 전원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 그 정특성 서미스터, 옛날 휴즈보다는 이 서미스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보통 뭐 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되면 쇼트가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면 다시 살아나는, 환원되는 그런 정특성 서미스터를 여기다가
많이 이거 휴즈 대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스탠바이 전원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전원이 기동해서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스탠바이 전원이 아닌 5V 전원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점퍼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요건 지금 점퍼가 없는데 이 점퍼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회로는 일단은 보면은 스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메인 전원, 즉 파원 전원을 눌렀을 때 메인 전원이 기동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에 5V 전압을 가했을 때 그 전압을 가지고 이제 그 USB가 동작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우스 브리지 근처에 저 USB 그 브리지 근처에 보면은 뭐 칩 컨덴서라든가 칩 저항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VC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정특성 서미스터가 뭐 문제가 생겼는지 검토를 하고 그 위에 연결되는 것들 중에서 칩 코일이라든가 칩 컨덴서라든가 칩 저항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양부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 핀맵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USB 포트가 있는 여기서도 측정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지금 보면 요쪽에 아이고. 요쪽에 보면은 요 철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그러니까 VCC하고 잘못 테스터기 프로브가 다 가지고 가면 쇼트가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납땜한 뒤죠. 그 메인보드 뒤쪽에 솔더링 돼 있는 부분 쪽에 그쪽에 우리가 그 핀맵을 알아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보드에 확장 USB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USB 그 포트를 2개 꽂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핀과 핀 사이에 닿지 않게끔 여러분이 잘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USB 인터뷰 회로 해석은 여러분들이 회로를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점검을 할 때 사우스 브리지 칩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회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메인보드 회로도 보고 여러분들이 찾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에 대한 여러분이 수리하고자 하는 해당 제조사, 해당 모델에 대한 보드뷰를 구해서 보드뷰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마 제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쉬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용을 하시면 되고 회로들을 이렇게 뭐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면 요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B 인터페이스의 주로 고장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인터페이스 고장 원인으로는 USB 인터페이스의 회로 고장은 칩 인덕터, 칩 콘덴서 또는 칩 저항 파손으로 생긴다. USB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나타나는 고장은 메인보드의 모든 USB 포트에 사용 불가, 메인보드의 부분 USB 포트에 사용 불가, USB 장치 인식 불가 등이 있으며 USB 인터페이스 회로의 파손 원인으로는 USB 인터페이스 회로의 전원 공급 핀의 휴지 저항 또는 칩 인덕터 파손, USB 소켓의 핀 파손, 칩 콘덴서의 파손, 데이터 전송선의 칩 인덕터 또는 칩 저항의 파손, 풀업 저항의 파손, USB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사우스 브릿지 칩의 파손 등이 있다. 자, 인터페이스 고장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USB 인터페이스의 고장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휴지 저항이 타버리면 전원을 공급할 수 없다.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에서 단선 여부를 측정하여 불량시 교체하면 된다. 두 번째로 필터 콘덴서가 파손되면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에서 단선 쇼트 여부를 측정하여 불량시 교체하면 된다. 세 번째로
인덕터가 파손되면 USB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에서 단선 여부를 측정하여 불량 시 교체하면 된다. 자, USB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VC 저럼이 나와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VC 저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측정을 하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아까 회로도에서 요 지금 휴지를 통하게 돼 있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만약 VC 저럼이 나온다 그러면은 뭡니까? 나머지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그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우스 브리지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럼 사우스 브리지 칩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요런 소자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소자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로 양부 판별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교체해가지고 다시 되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요 사우스 브리지 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볼랍 타입의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볼랍이 크랙이 생겨서 칩셋 패드에서 떠버리거나 아니면 PCB 패턴에서 이 볼랍이 떠버렸을 때는 만약에 그것이 USB 컨트롤하는 어떤 그쪽의 부분이다 그러면 뭡니까? 통신이 안 되겠죠.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데이터 교환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얘기하고 같은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간혹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아닌데 운영 체제를 다시 깔아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왜냐면 운영 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장치 관리자가 있는데 USB 장치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 정상인데도 안 되다 운영 체제를 다시 한번 깔아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갖고 오면은 여기 이제 USB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뭘 먼저 보냐면 파워 서플라이 체크하기 전에 USB 포트를 우리가 잘 봐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B 타입에서 C 타입을 바뀌면서 방향 없이 꽂아도 되지만, 우리 지금 컴퓨터 쪽에서 이 USB는 아직까지도 C 타입이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은, 현재 지금 새로 나온 보드들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반대로 어거지로 꽂았다가 요것이 만약에 VCC다. 요 샤시가 그라운드입니다. 얘랑 여기 붙어가지고 쇼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쇼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워 서플라이에 피드백의 동작을 해서 전원 공급을 차단해 버리겠죠. 우리 피드백에는 뭔지 알겠죠? 모니터나 TV에 SMPS를 수리해 본 사람은 우리 말단에 피드백 회로가 있죠.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PWM한테 야 발진을 해라 마라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발진 안 하게 되면 뭡니까? 2차적으로 전압이 안 나오겠죠. 근데 마찬가지죠. 이런 안전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VCC하고 쇼트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앞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안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게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리가 들어와서 또 그런 증상이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것이 소비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소비자가.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뒤에 메인보드 쪽에 있는 USB 포트하고 프론트 패널, 즉 컴퓨터 본체 케이스에 있는 USB 포트를 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지, 어떤 손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부러져서 없어져 버려서 이 지금 핀만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제가 간혹 들어오는 고장 제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포인트가 먼저 테스트하기나 먼저 전원을 넣지 말고 유관 검사를 먼저 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첫 강의 때 1강 때 아마 많이 제가 강조를 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관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라. 유관 검사에서 최소한도 5, 60%는 잡아낸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장착한다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팁이나 여러분이 만지면서
이 치콘 렌사들이 굉장히 좀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걸 탁 쳐서 이게 깨진 경우도 간혹 제가 봤어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슬롯 같은데 강제로 어떤 그 삽입을 함으로써 이런 핀들이 휘어져서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탄성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그 보드의 접촉면하고 어떤 그 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신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리 시에 주의해야 될, 살펴봐야 될 그런 얘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회로도는 보기가 상당히 초보자들은 힘들어요. 물론 그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도 막 이게 그 연동해서 보려고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보드뷰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USB하고 연결된 회로, 사우스 브리지하고 연결된 회로는 이렇게 돼 있죠. USB죠. 요게 지금 뭡니까? VCC예요. 이렇게 지금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USB잖아요. 여기 그라운드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요를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사우스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요런 보드뷰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 빨리 어디랑 연결됐는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드뷰를 봐서 어떤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모르겠다. 하기야 여러분들이 뭐 이런 보드뷰가 없다면은 테스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것도 일이죠.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그 USB 인터페이스의 VC 전압은 여러분들 그 보드뷰에서 봤죠?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예, 그런 분들을 해서 거기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측정 하면은 5V가 나오겠죠. 5V가. 그러면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플러스하고 데이터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냐. 어떤 그 USB를 꽂은 상황에서 한번 여기 측정을 해보세요. 왜냐면 USB는 핫플러깅이 지원되기 때문에 요 USB에 연동된 요 보드뷰로 봐서 연동된 쪽을 한번 찍어보면은 오실로스코프에 이렇게 파형이 잔잔한 파형이 좀 나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 정상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 플러스, 여기 데이터 마이너스죠? 우리 이제 USB는, 1번 핀이 VCC, 우리가 이제 2번 핀이 데이터 마이너스, 3번 핀이 데이터 플러스, 4번 핀이 그라운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여기 보면 보드뷰에서 데이터 플러스 쪽은 요런 연동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찍으면, 여기 요하고 연결된 겁니다. 요쪽하고. 그래서 요 어레이정을 찍었을 때 요런 파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건 데이터 마이너스죠. 데이터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요쪽하고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요쪽을 찍어보면 요런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VC 전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USB를 꽂아가지고 요런 파형이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보드뷰에서 보여다 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USB 쪽 데이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디로 연동돼 있다? 사우스 브리지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교신을 한다는 얘기죠.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요 사우스 브리지 칩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냐면은 여기다 젤 플락스를 좀 도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열풍기로다가 한번 리히팅을 해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살아나는지를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트북 수리하는 사람들은 먼저 칩셋을 띄지를 않습니다. 먼저 리히팅을 해서 그분이 완화가 되는 걸 보고 완화가 됐다는 그 분량으로 해서 걔를 떼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솔더로 얹어서 리역 작업을 하는데, 왜냐면은 그걸 무조건 떼서 다시 붙였다 뗐다 했을 경우는 이 지금 PCB 패턴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노트북 같은 건 이게 뭐 GPU 쪽이다 아니면 사우스 칩셋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그 젤 플락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리히팅을 해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량이 맞구나. 그때 이제 그 칩셋을 탈거를 해서
이제 리볼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USB 마찬가지로 USB 쪽도 요 핀맵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 항상 그 USB 주변에 연동되는 뭐 칩 코일이라든가 칩 컨덴서라든가 칩 저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양부 판별해서 USB가 안 먹일 때는 점검을 해야 되고, 간혹 이제 그 윈도우를 띄워서 장치 관리자 USB가 물음표라든가 느낌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럴 때는 USB가 안 먹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USB의 VCC하고 데이터 입출 파형에 대한 동영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메인 전원을 인가시키고요. VC 전압을 재는 거죠. 예. 요건 지금 확장 USB 포트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VCC죠. 여기가 그라운드. 가운데 두 개가 데이터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여기서 연동되는 게 이쪽이죠. 여기, 이 저항. 예, 거기다 쟀을 때,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동작되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회로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메인보드가 어느 회사의 어느 모델이다, 그거를 우리가 구글링해서 보드비를 먼저 하나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상황에서 메인보드를 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또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어되는 것 중에서 큰 게 이제 SATA 포트죠. SATA 포트. SATA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A 인터페이스 동작 원리는, SATA는 시리얼 ATA의 약칭으로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로 사용되며 이전에 사용했던 EIDA 방식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며 핫스왑을 지원한다. SATA 인터페이스는 그라운드 단자, TX 단자, RX 단자의 7핀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ATA 인터페이스는 사우스 브리지 칩의 직접 제어를 받는다. 사우스 브리지 칩의 통제는 SATA 인터페이스 회로와 SATA 관리 칩으로 구성되며, 현재 출시되는 메인보드는 CPU 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SATA 인터페이스보다는 PCIe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M.2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자, 우리가 USB도 마찬가지로 핀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핀이 지금 여러 개가 쫙 있는데, 여기서 제 1번 핀, 요 1번 핀이 그라운드, 4번 핀이 그라운드, 7번 핀이 그라운드죠. 여기 보면 좀 약간 그 핀이 긴 게 지금 3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핀이고요. 그 2번과 3번, 여기 1번, 2번과 좀 짧은 선, 2번과 3번이 TX, 그 다음에 5번, 6번, 여기 RX, 그러니까 리시브 트랜스미트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요 핀맵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핀맵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요즘은 이제 요 SATA 포트도 현재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죠. 왜냐면은 요게 이제 M.2라 그래가지고, 요 CPU 속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빨라지는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요거가 CPU의 속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보다는 M.2라는 요 M.2 슬롯이 있죠.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좀 더 속도를 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SATA 포트가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요게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요게 CPU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요런 걸 쓰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SATA 포트도 보면
요 SATA 포트 주위에 이제 칩 저항, 뭐 칩 인덕터, 칩 콜 이런 것들이 칩 저항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지금 여기 핀들이 쭉 있는데 요것이 이제 금도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 접촉 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녹 제거기 있죠. 예, 그런 거를 뿌려서 이걸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SATA도 보면 사우스브리에서 관리가 되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관리칙 같은 것들도 별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우스브리즈 안에 다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한 칩셋 안에 모든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 플러스하고 데이터 마이너스 요거는 사우스 쪽으로 연동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우스브리지 칩에서 제어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 칩셋이 어떤 불량이 났을 때, 즉 냉감이 났을 때는 통신 불량으로 불량이 많으니까 요 사우스브리지 칩을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것인 것 같다 수리하다 보면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얘를 탈거하지 말고 여기다 젤 프락스를 좀 충분히 도포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BG에 리역 장비가 있으면 리역 장비로 리히팅을 하고 리역 장비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열풍기로다가 한번 히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지. 옛날에 노스브리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꼭 이것이 이제 CPU 불량처럼 연동이 돼 있잖아요. 불량이 있기 때문에 CPU 불량 아니야? CPU 소켓 불량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면 노스브리지 칩이 냉담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리히팅하고 그랬는데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이제 이런 노스브리지 칩이 CPU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형보드 양산 체제의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산 체제 공장의 로봇에서는 아이도 구형 메인보드가 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ATA 인터페이스 VCC 전원 공급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A 하드디스크 및 2.5인치 SSD 동작을 위한 VCC 전원 공급 회로는 DC5V와 DC12V가 인가되어야 하는데 파워 온 버튼을 눌러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가 동작하여 파워 서플라이에 메인 전원이 동작하였을 때 전원 공급이 시작된다. 간혹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공급되는 DC5V 및 DC12V가 정상 출력되더라도 SATA 전원 공급 단자의 연결 시 전압이 측정 안 되는 경우 하드디스크 및 SSD 메인보드의 다이오드, 저항, 칩 콘덴서의 손상으로 전원이 정상 공급 안 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소자를 양부 판별하여 불량 소자를 교체. 자, 우리가 이게 지금 SATA 쪽의 VCC 전원 공급회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SATA 쪽 3.5인치든 2.5인치든 여기 보면은 전원 공급 단자가 있어요. 이 공급 단자 어디서 옵니까?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오는 거죠.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파워 서플라이 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 전원이 공급이 돼요. 12V하고 5V하고. 여기 지금 파워 케이블 보면 노란 게 12V죠. 빨간 게 5V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원이 공급 들어가고 메인보드의 SATA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SATA 단자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우스브리지 쪽에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파워가 불량이라고 해도 이 하드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지금 파워가 공급되는 것이 요 지금 SATA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요 케이블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12V, 5V가 떨어져서 전압이 제대로 공급 안 될 때 얘가 동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특히 이제 이 SATA 케이블 쪽에 전원 케이블 쪽에 전원이 12V, 5V가 제대로 잡히는가, 출렁거리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상인데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드를 뒤집어 보면 메인보드가 있는데 그 메인보드에 이런 부분들, 요 연동되는 부분 쪽에 보면 뭐 다이오드라든가 칩 저항이라든가 칩 컨덴서가 있어요. 그런 게 손상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 칩 다이오드, 이런 다이오드 같은 게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요. 양부 판별해 보면은 쇼트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접점 불량, 또는 어떤 그 컨트롤 칩의 불량,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하드에 들어 2.5인치나 뭐 3.5인치나 2.5인치 SSD에 들어가는 것은 12V, 5V가 공급이 된다. 이 공급이 돼야 정상 동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압이 좀 틀리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압을 받아서 3.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3.3보다 떨어뜨린다든가 뭐 그런 것도 또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5V, 12V를 받는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측정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SATA 인터페이스 주요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A 인터페이스 고장 원인으로는 SATA 인터페이스 고장은 사우스 브릿지 칩 냉남 및 손상과 SATA 저장 장치 메인보드의 칩 코일, 칩 콘덴서, 칩정 파손과 SATA 저장 장치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 장치인 파워 서플라이 고장으로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장들이 있는데 지금 이 메인보드를 좀 살펴보면 요렇게 여기 접점이 있어요. 접점이 여기 좀 접점, 여기 접점하고 여기 접점하고 붙는데 요 접점이 이게 보면 때가 녹이 순다고 보다는 때가 껴야 된다 그러나요? 그래갖고 여기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지우개로 지우거나 그러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여기 지금 접점 오래된 하드 같은 거면 여기하고 여기 지금 모터, 요 스핀들 모터 들어가는 요 접점하고 요 메인보드 쪽으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이 접점 불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요 두 군데가 있죠. 요 두 군데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는 거죠. 그런 부분 쪽에 접촉 불량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지우개로 지우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하드디스크는 여기 지금 요 플래터, 스핀들 모터 위에 플래터 위에 여기 지금 자성체가 발라져 있는데 요것이 배드가 난다 그러죠. 철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요즘 하드디스크를 거의 뭐 안 쓰는 추세고 2.5인치 SSD나 M.2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지만은 일단은 그 SSD도 이런 컨트롤러 보드가 뒤에 있어요. 그 보드에서 이런 칩셋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또 이런 저항이라든가 칩코일의 칩 콘덴서들이 손상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치 같은 경우도 뜯어보면은 이 안에 보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은 똑같이 하드처럼 어떤 그 고장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보통 보면 하드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바이오스라고 있는데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바이오스가 있어요. 그 MCU 안에 SPI 플래시롬 안에 그 폼웨어가 들어있단 말이죠. 폼웨어가. 뭐 여러분들이 쓰는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복합비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폼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프린터, 복합기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본체하고 연결 안 하고 복사하는 기능 있잖아요. 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복사할 때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복사 버튼의 그 트리거 신호를 이 폼웨어가 감지를 해서 얘가 복사 버튼을 눌렀구나 하고 걔가 뭡니까? 그 복사할 내용들을 복사해서 프린팅을 해서 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안내서들이 그 폼웨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프린터를 사게 되면은 장치 드라이버를 CD를 주든가 윈도우 뭐 10용이냐 11용이냐 그런 드라이버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체 설치했을 때 운영체제는 뭡니까? 장치 드라이버를 통해서
펌웨어를 통해서 어떤 프린터를 컨트롤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 펌웨어, 이런 어떤 그 SPI 플래시 롬 안에 펌웨어가 들어있다. 근데 간이 운영체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는 문을 열었을 때 온도가 떨어지면은 문이 열렸다고 삐삐삐 소리 내주는 것도 이 바이오스에 있는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죠.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컴퓨터 전원을 넣게 되면 CPU는 운영체제 동작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그 SPI 플래시 롬 안에 스타트업 루틴이라는 그 안내서를 작성을 해서 기동을 하면 CPU는 이걸 갖다 읽어라. 거기는 뭡니까? 하드디스크에 부트 섹터는 이걸 읽어서 메모리 로드를 하고 갖다 읽어서 운영체제 부팅하라. 이런 어떤 명령어들이 어떤 그 기계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런 게 지금 펌웨어들이 다 있어요. 그래픽 카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MCU 안에 펌웨어들이 있어요. 요게 불량이 나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글쎄 제가 아직까지 하드디스크의 펌웨어는 롬라이터로 기록해 본 적이 없는데 기록한 사람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SATA 핀과 연결된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연동되어 있잖아요. 연동되어 있는 회로가 이 사우스브리 여기 연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데이터 교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여기 있는 회로가 정상이라도 이 사우스 칩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볼랍 쪽에 냉납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는 뭡니까? 통신 불량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보드뷰를 보고 회로가 어디랑 연결, 요것이 사우스랑 진짜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보드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SATA VCG 전압 공급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ATA 하드디스크 전원 공급 DCO 볼트 VCC 전압 측정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전압 측정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SATA 전원 케이블 DCO 볼트 라인과 연결된 메인보드 단자에 접속 시 DCO 볼트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SATA 하드디스크 전원 공급 DC 12V VCC 전압 측정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전압 측정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SATA 전원 케이블 DC 12V 라인과 연결된 메인보드 단자에 접속 시 DC 12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이건 잘 알겠죠? 이게 SATA 전원 케이블 들어가는 게 여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측정, 12V, 5V의 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자 쪽에 측정하면 이 조밀하기 때문에 잘못된 쇼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야 연동된 회로에 있는 그 핀에다 대고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뭐, 그게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5V잖아요. 5V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5V가. 여기다 찍으면은 5V가 나오겠죠. 12V는 뭡니까? 여기 찍었을 때, 12V 라인에 찍었을 때 12V가 나오겠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12V가 들어가더라도 여기 지나서 여기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전압이 제대로 여기서 입력이 되는데 어디 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요 지금 5V나 12V는 뭐 다이오드를 거치든가 칩정을 거치든가 거칠 겁니다. 거기에서 단선이 됐는지는 역으로 찾아가 보면 되겠죠. 보통 보면 뭐 다이오드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인정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5V와 연동된 그런 회로들을 따라가면서 그 소자들이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잘 측정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용량이 큰 그 하드 같은 경우는 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용량 큰 거 같은 거는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업체에서는 이제 뭐
어떤 CT 촬영이라든가 이런 건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고용량 하드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 단자를 꽂게 되면은 스피드 모터가 돌아가는 그 진동음이 들리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12V 라인이라든가 5V 라인 쪽에 어디 회로가 거쳐가 들어가는가 그러면 요 다이오드가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게 제대로 도통이 되고 있는지 양부 판별 다이오드 모드로 양부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살려내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SATA 전원공 V 측정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측정하려면 이걸 나사를 일단은 풀어야 되겠죠. 풀으면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붙이지 말고 떼어서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측정하다가 뭐 여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메인보드를 분리를 하세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단자하고 전원 공급 단자죠. 요걸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서 받은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서 강제 인가를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한 겁니다. 여기 재보는 거죠. 예. 그라운드 되고 우리가 측정을 이제 5V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핀 매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12V네요. 12V. 그러니까 여기가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쇼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도 어떤 전원을 다 결합에 꽂으면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그 회로 연동된 쪽을 쭉 따라가 보면은 분명히 치 컨덴서, 다이오드, 그 다음에 뭐 칩저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레귤레이터가 손상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이제 수리겠죠. 예. 보통 보면 이제 뭐 어떤 칩저항은 휴즈 용도로 영어음 저항, 휴지블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영어음 저항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죽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그냥 버려야지 하지만 고용량 뭐 600기가 뭐 6테라 뭐 이렇게 큰 것들 있잖아요. 어떤 큰 업체에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요런 저 메인보드 수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드를 그렇게 쓰는 추세가 아닌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문의가 뭐 없더라고요 거의.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드 있잖아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한번 측정해서 제대로 되는지 고장난 것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1강부터 우리가 쭉 해서 오늘까지 해서 메인보드에 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강의를 중간에 들어와서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들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제가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은 이제 뭐 기술 쪽도 리페어 쪽도 옛날에는 폐쇄형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개방형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유튜브 쪽에도 뭐 저같이 올려놓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혹 올려놓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올려놔서 특히 초보자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메인보드 강의를 끝내고요. 이제 새로운 강좌를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강좌라고 그러죠. 그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몸이 지금 완전하게 난 상황이 아니고 몸이 아직 투병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양해를 좀 구하고 동영상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올려 이러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아직 투병 중이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주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그런 분이 좀 몸이 더 나아지면은 좀 더 여러분이 새로운 강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강좌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좌 듣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하여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